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속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왜 마이크를 다 끄신 거구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거 혹시 입찰 하셨나요? 선생님, 저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4등? 4등? 예, 현정님? 4등? 예, 225만 9,999원이었나? 저기 보시 오, 4등 하셨네요. 400만 원인 사람은 제가 보기엔 공유 지분이라서 이게 필요한 사람 아니고선 이 가격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거였죠? 확대. 전 요때 저희 오등이네. 소호님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소호님 여기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결과는 나왔으니까 여기 어디에 있으세요? 여기 저 5등이에요. 208 하나 썼어요. 요게 소호님, 네네. 현정님은 요건가요? 네, 현정님. 네, 999는 현정님. 네. 현정님이 그래도 과감하게 또 과감하게 저는 좀만 더 쓸 뻔했어. 400만 원인데 과감하기는요. 과감하게 쓰셨는데요. 저 사실 이거 제 마음속에는 저는 280만 원에서 280만 원 이상은 저도 못 쓰겠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280만 원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 내용을 길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공매 투자 그 뭐야 대전역에서 할 때 요거를 길게 못했는데 이분 412만 원 쓴 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평수의 가격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평수의 가격. 네, 이게 1.32평이었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분이 난 모르겠고 난 현금 보상 받을래 라고 했을 가격, 현금 보상 받을래 했을 때가 1.32평. 이렇게 되면 312만원. 300만 원. 취득세 포함하면은 이게 평당 320만원 이상의 보상가가 나올까? 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잖아요. 3종 일반 네. 주거 지역인데 이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현황은 도로인데 대지잖아요. 대지니까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분은 나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나온다고 네네. 생각해서 412만 원 쓴 것 같은데 좀 과하긴 했습니다. 저도 300만 원을 설마 넘을까 했는데 넘더라고요. 어, 이런 경우가 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에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돌파하고 300%에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 예, 복불 복인 거죠 뭐. 저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재개발이 관리 처분인가까지 간 상황이라면 일수록 이 가격이 점점 썼겠죠.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건축 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건데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비싸게 낙찰이 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행히 아무도 입찰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오늘 저 입찰했어요, 선생님.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네. 돈을 안 넣었어요. 돈 넣었으면 저 됐을 거예요, 선생님. 저 550 썼거든요. 550. 돈 썼으면 네네. 이거 제가 저번에 두 명 토지특강 입찰한 걸로 나오던데. 그래요. 공매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산 땅 고생한 거 제가 네. 말씀드렸죠, 소원님? 그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나? 제가 산 땅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때 공매특강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2000 몇 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쯤 받은 땅인데 이 넓은 넓은 땅
저희가 이제 토지 상가반이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만 봐도 이제 용도 지역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깍두기처럼 반듯하게 잘라놓다. 이거 용도 구역이 뭘까요? 뭐지? 농지인데 대지인가요? 농림지역 안에 네. 답이겠죠? 농림지역의 답. 용도는 지금 벼농사를 쓰려고 한 거고, 답. 예, 이건 네네네. 농림지역. 여기가 전라도잖아요. 네. 전라도가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보시면 아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서해안 고속도로일 거예요. 이 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라도는 네. 가로등도 심지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밭들을 다 지나가서 그래요. 오. 그래서 전라도가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도시는 없고 이렇게 전부 다 농림지역을 가로지다 보니까 서해안으로 가는 전라도로 가는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좀 횡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들은 지금 보시면 예전에 농사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었을 때는 이런 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의 척도였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죠. 왜냐면 여기 농사 질 수 있는 농기계도 그렇고 여기에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절대 농지를 갖고 예전의 말로 따지면 절대 농지죠. 예전 말로는 절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부자가 될 수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절대 농지잖아요. 이것들이 만약에 강남에 있었다고 하면 강남에 예전 땅들이 정말 이랬다 하잖아요. 이게 위치가 수도권에 있다고 하면 개발의 압력에 엄청 시달리겠죠. 왜냐면 여기를 개발하기 너무 판판하잖아요. 땅이 판판하고 넓고 구획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전라도는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갖고 처음에 공매로 2017년쯤에 샀던 땅 한번 볼게요. 줄포아이시 옆에 있고요. 이거 얘기하면 깁니다. 전라남도 쪽에서 여기 변산반도를 이용할 때는 줄포아이시를 통해서 변산반도를 이용하고요.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변산반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부안IC를 통해서 변산반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개발하면서 가장 개발하기 좋았던 아니면 땅값이 많이 올랐던 데가 부안군청이에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군산시보다 군산시는 이미 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그랬고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개발의 압력이 좀 덜했던 아니면 그동안 지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안군을 근처로 해서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부안군청이다. 근데 제가 공매로 산 땅이 여기입니다. 줄포아이시 바로 옆에 있고요. 한번 지적 편집도로 바꿔볼게요. 여기 있다. 어때요? 일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보이죠? 저희 저번 시간에 준주거지역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준주거지역 엄청 좋은 땅이라고 했었잖아요. 상업지역과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사이에는 준주거지역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엄청 좋아야 되지만 지금 다시 지적 편집도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완전 다 시골이죠? 이 중에 제가 목매로 낙찰받은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186-1 요거 제 땅입니다. 요거 제 땅인데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거 색깔 보시면 노란색 도시지역 내 일종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이걸 살 때는 10년이 안 됐죠. 한 8년 전쯤에 샀거든요. 요거 살 때 제가 여기다가 다가구주택을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정말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여기 아주 농사짓기 잘 좋게 생긴 땅 요거 제 땅입니다. 요거 제가 공동 투자했는데요 1000만원 2천만원으로 요거 70평 샀어요. 여기에 제가 나중에 다가구주택을 지면 초대하겠습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이 땅에 지금 농사를 누가 짓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여기에 농사를 짓다 안 짓다 여기 뭐 제가 보니 고추 농사도 짓고 하시더라고요. 그 농작물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잘 짓고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지나갈 때 한 여기 갔다 온 지 사실 5년도 넘었어요. 5년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 흙 조금 떠올카다가 미안해서 그 흙도 못 떠왔어요. 요거 제 땅입니다. 왜 이거 제가 설명드리냐면 토지특강대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종별이 좋아도 좋긴 하지만 도시가 좋아야 그 지역의 입지가 좋아야 그 땅이 결국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요. 보시면 이거 제가 샀을 때도 개발 계획을 보고 산 거지 그냥 산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된데 여기가 8차선이 뚫릴 예정이에요. 그럼 제 땅은 8차선 옆에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거 평당 제가 2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이거 제 목표는 70만원에 파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토지 시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랑 너무 실망하면 안 되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 수업으로 갈게요. 지금 앞에는 이렇게 2차선이 뚫려 있었잖아요. 제가 살 당시에는 여기가 요런 땅이었어요. 차가 지나갈까 말까 한 땅이었고, 그때 제가 샀을 때는 100평을 샀거든요.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2번 땅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현금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800만원인가 정도 받은 것 같은데 800만원 정도 보상 받고 남은 땅이 여기였어요. 남은 땅이 1번 땅 남아있거든요. 요거 제가 공매로 낙찰 받을 때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알고 샀고요. 여기가 일종일반 주거지역이고 확인하고 샀거든요.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지금 이렇다.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요거 도시지역 내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전입니다. 지금 땅을 잘 사셔야 된다. 저도 이렇게 몸테크를 많이 했습니다. 땅 투자할 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스터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제가 이걸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오랜만에 글도 길게 썼어요. 보시면 성민님이 들어오셨구나. 잠시만요. 들어오셨나? 혹시 이번 주 일요일날 참석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큰 차 빌렸어요. 솔라티 빌렸으니까 넉넉하게 다녀오도록 할게요. 아, 멋지다, 선생님. 이거 큰 차 있잖아요. 왜 안 나오냐? 요 차 네. 빌렸어요. 와우, 요 차 빌렸거든요. 와우, 멋진데요, 선생님? 그래서 운전을 제가 하는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저의 운전이 부담스러울 뿐 나머지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 대전시 상가인데 요거 상가 1층 상가가 쭈루룩 경매 물건에 나왔어요. 근데 물건 번호가 사건 번호는 하나, 물건 번호가 옆에 쫙 있는 거였는데 한번 볼게요. 같은 사건 번호네. 요거구나. 물건 번호는 2024 타경 5912에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912에 물건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맞네요. 네, 6개의 물건이 주인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경매가 났는데 이 중에 1번, 2번, 3번, 4번만 제가 카페에 글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적지 않았어요. 이유는 5층이기도 하고 임차도 어려울 테고 나중에 공실이 날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물건만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글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천천히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표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우선 밑에를 가리겠습니다. 이 중에 1층에 있는 상가니까 입지랑 이런 거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이따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우선 평수를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평수를 보게 되면 상가가 14평 정도 돼요. 한 칸이 14평 정도 되는 상가가 경매에 나왔고요. 1층에 있는 14평 상가가 감정가가 6억 6,500이에요. 우선 이거 감정가가 비싼지 싼지부터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비싸 보이세요? 싸 보이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스터디했던 상가에 비해서 싸게 느껴지시나요?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대답이 없으면 싼 걸로 하겠습니다. 쌉니다. 네, 감정가가 싸게 느껴집니다. 1층 상가에 14평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상가 평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층 상가 어떻게 평수하면 좋을지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1층 상가. 1층 상가들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과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바라봐야 상가는 잘 보이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분양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평에서 15평 사이로 분양을 해요. 15평에 가까우면 주방을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10평 정도 하면 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14평으로 분양을 했으니까 여기는 음식하기에 괜찮은 1층 상가다.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을 한번 볼까요? 업종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14호, 114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뭘까요? 구구족, 족발집이죠. 2층 트리플 커피, 3층 프랭크버거. 이거 호수구나. 114호는 구구족, 115호는 프랭크 커피, 116호는 프랭크 버거, 117호는 특별한 만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는 브랜드 어떤 거 있으신가요? 햄버거 집이요. 프랭크 버거 맞죠? 그 다음에 구구족은 누가 봐도 족발집이겠죠? 그 다음에 트리플 커피는 커피집이고 특별한 만두도 만두집일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 선호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이 중에 내가 나의 상가에 임차인을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상가에 어느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임차인이 내 상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인기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구적으로 족발집이 내 임차인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나요? 두 번째, 트리플 커피가 내 임차인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습니까? 세 번째, 프랭크 버거가 내 임차인이었으면 좋겠다. 다 조용하시네. 그러면 다 특별한 만두가 내 임차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만두, 내 임차인이 특별한 만두였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로. 요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임차인이 내 어떤 상권에 어떻게 누가 위치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임차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특별한 만두 어느 지역에 있어야 잘 팔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랑 프랭크버거가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에 있어야 되는지, 이 커피숍, 이 족발, 이게 어느 상권에 위치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상권인지를 한번 보러 갈게요. 그게 먼저니까. 예, 한번 볼게요. 대전이니까 우선 상가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지적 편집도겠죠.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이쪽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게 되면 상가 지역이죠. 상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가 지역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다고 했었죠. 그럼 1층부터 7층까지 아마 골고루 상권이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뭐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술집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상권이 형성되는지 한번 로드뷰로 봐보도록 할게요. 이쪽부터. 전면 상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아파트 건너편으로 대로변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권이 뭐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이렇게.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병원? 네, 대부분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해 보면 옆에 상권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블럭만 더 이동해 볼게요. 지금 여기 옆 상가랑 이 상가랑 왼쪽에 있는 상가랑 오른쪽에 있는 상가 두 상가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왼쪽 상가는 잠시만요. 네. 왼쪽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탑층까지가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 보면 약국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면 왼쪽 상가와 오른쪽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상가가 훨씬 좋다라는 걸 느낌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뭘 보고 느낄 수 있나요? 건물의 크기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임차인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상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왼쪽은 병원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사무실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냐면 누구를 임차인으로 유치했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큰 상가를 전체를 한 칸을 이렇게 명인 치과의원에서 5층 전부 반 정도 이상을 치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평수 못해도 70평에서 80평 사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규모면 상당히 큰 병원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니까
이 상가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오른쪽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때요? 사무실, 당구장 사무실, 조개구이 리필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여기에 상가 주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병원을 임차인을 맞춘 상가 주의 입장과 여기 사무실 이런 거 요양교육원을 임차인으로 맞춘 상가 주의 입장이 어디가 더 갑의 위치에 가까울까요? 더 마음이 뿌듯할까요? 당연히 병원이겠죠. 병원에 상가 주이고 싶은 게 자기의 마음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는 몰라요. 이거는 시행사, 이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면 상가 규모로 따졌을 때도 왼쪽이 더 상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병원이나 큰 학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상가는 크면 클수록 유리해요. 단 공실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하나 볼게요. 상가 중에 요즘에 가장 인기가 없는 게 몇 층일 것 같으세요? 벌써 이 상가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상가, 층수. 너무 못 그랬다. 오늘은 다들 조용하십니다. 정답만 말하겠습니다. 2층이야. 2층입니다. 왜 2층이 가장 매력이 없을까요? 상가에서? 엘리베이터 접근성 때문에.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아마 지훈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현업에 계신 분이 제일 잘합니다. 요거 이 중에 분양가는 당연히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평당 분양가 1층부터 7층 사이에 1층. 1층이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가가 비싸다는 뜻은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층 다음에 분양가가 비싼 곳은 당연히 2층일 거예요. 2층이 그 다음으로 분양가가 비싸요. 그럼 2층에 임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 층 상가에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가셨어요?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이용하셨나요? 미용실. 맞아요. 미용실,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2층 같은 경우에 식당이나 미용실이 예전만큼 인기가 좋지가 않아요. 분양가는 높았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맞추기가 힘들어서 2층 상가가 이도저도 아닌 상가가 돼버려서 2층 상가가 이도저도 아닌 상가가 돼버려서 투자하기에 제일 애매한 층수가 2층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을 돌아다니실 때 한번 보면 공실이 오히려 요즘엔 2층이 제일 많아요. 그죠? 좀 좋게 생각해보면 1층에 있던 은행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수요가 좋은 데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층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3층은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사람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게 걸어 다니시다가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거는 딱 3층까지예요. 3층까지는 간판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근데 3층 이상부터는 간판이 들어오진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나 장소 등록을 해놔야 거기에 있다라는 게 보여서 상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3층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고 3층 이상부터는 간판을 잘 걸어도 잘 안 보이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대형 병원이나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7층, 6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간판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브랜드 네임을 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플레이스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상가는 5층, 6층, 7층에 있는 상가들일 거예요. 그런 상가에 대형 병원이나 대형 학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상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2층보다는 5층, 6층, 7층에 있는 임차인이 좋은 상가를 사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요게 지금은 단편적으로 요 상가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의 상가들에 적용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상권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상권들이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다는 건 나쁜 업종이 없죠. 왜냐면 이 상권들은 앞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상권의 가장 큰 단점이 여기에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 여기 CGV 여기가 경매 물건인데 지금 보이고 있는 사거리가 이렇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예요. 근데 보면 어때요? 여기 올리브영 업종 괜찮죠? 여기 보면 커피숍이 있고요. 여기 새마을금고 이렇게 있거든요. 임차인 이런데 이쪽 안으로 사람들이 도보로 제일 많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지금 메인 상권에서 이
두 개 있는 상권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병원보다는 입지가 엄청 빠지죠. 그랬던 이유는 이건 주차의 문제예요. 주차의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지금 설명드려봐야겠다. 보세요. 이게 상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은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볼게요. 여기서 상권이 제일 무르익은 데가 이 상가, 맨 서쪽에 있는 상가와 여기에 있는 이런 상가들은 이 도로변에서 주차를 바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주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박스권에 있는 상가들은 주차가 어려워요. 요즘에 주차하기 어려우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 박스권은 주차를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주차, 여기서 이렇게 주차, 아니면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네 박스권의 전면 상가들은 메인도로에서 멀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차가 들어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있는 상권들은 오히려 전면 상가들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상가들에 비해서 전면 상권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길가에 붙어 있는 지금 장사가 오히려 잘 되는 상권들은 큰 길가에 광고가 잘 되는 이런 코너에 있는 상가들이 훨씬 더 전면에 있는 상가들이 홍보가 잘 된다.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상가들은, 전면 상가들은 훨씬 더 사업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유미님 예전에 철산역에 있는 상가 스터디 하다가 제가 앞 상가가 좋으면 뒷 상가가 죽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맞죠? 만약에 이거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데가 이 전면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 전면에 있는 상가들이 분양가도 비싸고 홍보업가도 크고 내 상가를 살릴 가능성이 크니까 이 전면에 힘을 가장 많이 주면서 분양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상가를 질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뒤쪽에 붙이고요, 복도를 최대한 뒤쪽으로 빼서 앞에 있는 상가를 이렇게 크게 빼고 싶을 거예요. 뒷상가는 조그맣게, 앞 전면 상가는 크게, 이렇게 빼야지만 앞에 상가에서 임대료를 최대한 더 많이 받고 분양도 잘 될 테니까, 이 앞에 있는 상가들은 전면으로 힘을 많이 쏟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쪽으로 이렇게 큰 상가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후면 상가들은 어떨지 눈에 봐도 뻔히 보여요. 이 전면 상가가 힘이 세니까 이 후면에 있는 여기 상가들은 어떨까요? 여기 체크한 상가들, 얘네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후면 상가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 상가는 어떨까요? 얘네들도 같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여기 있는 후면 상가들도 여기가 전면이 나쁘다 보니까 여기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요거를 분양할 때는, 지금은 결과가 벌어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니까 알겠지만, 분양할 때는 어떨까요? 여기가 전면이라고 광고한 사람도 엄청 많았을 테고요, 이쪽이 좋다라고 광고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배웠으니까,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겠다 라고 하시면 어느 상가가 더 좋은 거냐, 여기서는 어느 게 전면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고,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비우고 잘 보이는 색으로 볼게요. 노란색이 좋겠다. 노란색. 여기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 중에, 이거는 가장 간편합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짜로 하나를 주겠다고 하면 1번 라인에 있는 상가를 받는 게 맞을까요? 2번 라인에 있는 상가를 받는 게 맞을까요? 1번. 예, 1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핵심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동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가장 많이 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만 표시해 드릴게요. 앞에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대로변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마도 분양사무소에서는 이렇게 광고했을 거예요. 이렇게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저희가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여기 상가를 분양받으시려고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분양사무소에서 1번 상가를 사라고 할까요? 2번 상가를 사라고 할까요? 2번을 사라고 하겠죠. 네, 2번을 사라고 할 거예요. 이유는 상가와 상가를 마주보고 있는 이 자리가 상가의 핵심이니까 요 라인을 사세요 라고 엄청 광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라인, 이 상가와 이 상가의 라인 마주보고 있는 이 상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면이 힘이 세면 이 후면이 힘이 약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박스권에 있는 상가들 중에 전면 상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상권이 더 좋은 상가들은 이쪽 면이 돼버릴 거예요. 북쪽 라인이 힘이 훨씬 센 상가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 내에서 메인 사거리는 여기에요. 이렇게가 메인 사거리예요. 제가 카페 글에도 남겨드렸지만 이 사거리가 메인 사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을 지워 볼게요. 빨간색을 지워 보이고 지적 편집도를 지우고 한번 바라볼게요. 다시 지적 편집도를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어디가 메인 사거리냐 다시 표현해드리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가 메인 사거리.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1번, 2번은 상업지역이고요. 3번, 4번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상가에 대한 분양가는 어디가 제일 비쌌을까요? 1번이 제일 비쌌을 거예요. 3번, 4번은 1번, 2번에 비해서 절반 가격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1번, 2번은 상업지역이고 3번, 4번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로드뷰로 가서 볼게요. 이걸 지우고 보면 지금 보이는 상권은 북향으로 되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상업지역 한번 가볼게요. 이쪽이 남쪽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저희는 좀 그래도 토지상가를 배웠으니까 상업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도로의 지적 편집도를 펴서.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뒤쪽이 상업지역인지 구분 못해요.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요. 분양가는 당연히 상업지역에 있는 지금 1리터 이 자리가 훨씬 비쌌을 거예요. 분양 가격이. 어디에 비해? 요 건너편에 이 편의점에 비해. 보세요. 1리터랑 편의점이랑. 이거 일반인들이 1리터는 상업지역이고 CU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분양가도 달랐을 거야. 그리고 임대료도 달라. 이렇게까지 구분하지 못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외관상은 비슷하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동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어떤 게 중요하냐. 여기 상업지역이고 술집이 많은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술집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앞쪽은 학원병원이 있을 테고 뒤쪽은 이렇게 술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권이라는 게 완전히 갈리죠. 갈린다는 거는 이 앞쪽 상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여기는 학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죠? 학원이 있다고 그러면 10시 정도까지는 많이 이용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후면 상가는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이런 술집들. 저희가 임장을 갈 거예요. 임장을 가서 여기 상권을 정확하게 판단하러 가려고 하면 여기는 몇 시에 가야 될까요? 8시, 9시. 그죠? 최소한 7시 이후에 갈 거예요. 7시 이후에. 그죠? 7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야 이 상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번엔 임차인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입장에서 족발집을 차릴 거예요. 족발집, 구구족. 그러면 위쪽에 있는 1번 상권하고 밑에는 2번 상권 중에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족발집은? 1번. 1번. 그럼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커피였어요. 커피는 1번에 위치해야 될까요? 2번에 위치해야 될까요? 2번. 2번에 가까우면 좋겠죠?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도보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기는 차량들은 이렇게 들어올 테고. 그죠?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술 먹고 사람들이 택시를 어디서 가장 많이 잡냐가 중요한데 택시를 핵심 상권이 여기서 잡을까요? 밑에 남쪽에서 잡을까요? 택시도 이쪽에서 제일 많이, 대리하고 택시도 이쪽에서 제일 많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술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사러 이쪽으로 와서 커피를 여기서 한 잔 테이크아웃 해서 택시나 대리기사를 타고 여기서 헤어질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는 이 위쪽에 있는 것보다 밑쪽에 가깝게 있는 게 낫겠죠? 이런 설빙 브랜드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가 뭐 어떤 거였죠? 종목이? 커피? 햄버거집. 버거집. 혹시 프랭크 버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프랭크 버거가 어디와 어디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프랭크 버거가 어느 브랜드와 어느 브랜드 사이에 있다.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는 상가를 임차를 주는 입장에서 프랭크 버거가 들어온다고 하면 프랭크 버거 드셔보셔야 될 거잖아요. 프랭크 버거는 어디와 어디 임차. 혹시 롯데리아와 이삭토스트 사이를 생각해 볼까요? 아, 이삭 토스트. 롯데리아하고 맘스터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롯데리아하고 맘스터치는 롯데리아는 최소한 1층 상가를 3칸에서 4칸 쓰고요. 맘스터치도 1층에서 2칸 이상을 써요. 근데 이삭토스트 생각해 보세요. 이삭토스트 2칸 이상 필요할까요? 한 칸 안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프랭크 버거도 2칸 이상이 필요 없는 상가예요. 1인이 주방에서 프랭크 버거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프랭크 버거는 이삭 토스트와 롯데리아나 맘스터치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프랭크 버거를 2칸은 필요 없다. 1층에 한 칸 정도만 사용하고 최대한 매출을 높이는 구조를 짜고 있지, 롯데리아처럼 1층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안에서 먹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프랭크 버거는 1번 상권에 있는 게 맞을까요? 2번 상권에 있는 게 맞을까요? 2번? 혹시 술을 먹고 11시에 택시 타고 집에 가기 전에 프랭크 버거를 드시나요? 아니요. 프랭크 버거는 언제 먹죠? 학원 끝나고 애들이 내려서 먹거나 저녁으로 먹거나 점심으로 먹지 7시 이후에 프랭크 버거를 먹으러 가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 상권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프랭크 버거는. 그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저도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못 풀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사람이 아마도 돈을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거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우고 지금 특별한 만두 얘기하려고 해요. 특별한 만두 이거 1번 상권에 있어야 되나요? 2번 상권에 있어야 되나요? 2번. 특별한 만두 2번이요? 네. 1번이요? 1, 2번 둘 다 안 됩니다. 혹시 최근에 만두집에서 배달로 만두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달이란다. 테이크아웃해서, 테이크아웃이란 말도 좀 웃기다. 만두집에서 만두를 사서 드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정말요? 네. 맛있으셨나요? 요즘 비비고 이런 거 좀 잘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성민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비비고를 사 먹으면 사 먹었지 옛날에 그 찐빵 사 먹고 만두 사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지금 만두집 한번 구경 갈게요. 만두집 보러 가겠습니다. 한창 장호덕 손만두 엄청 잘 됐는데. 맞아요. 저희 여기 지금 장미상가 먹는데요, 앞쪽에 장호동이 손만두. 있어요. 저 거기서 계속 사 먹어요. 요 만두집이거든요. 요 만두집 고기만두, 김치만두, 찐빵, 감자만두 3,000원. 어때요? 요 만두집이 나의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만두집이 들어오면 와 월세 잘 내겠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만두를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막 불티나게 막 사 먹고 여기 줄 서가지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혹시 이럴 수는 있죠. 만두를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반죽 빚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정말 맛있는 수제 만두, 이러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감자만두 6개에 3,000원, 이거 냉동한 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요즘에 장사하기 사실 힘들죠. 얘는 1번과 2번 상권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예요. 얘가 어디에 위치했냐를 한번 볼게요. 지도 아까로 돌아가셔서 지금 최대한 확대를 해서 위치가 여기가 만두집이고요. 여기가 프랭크 버거고요. 여기가 커피집이고 여기가 족발집이에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제가 이 전면 상권은 애들이 이용하거나 병원이나 학원이 있는 상권이라고 했고 이 뒤로는 정확하게 술집이 있는 상권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택시 타고 집에 많이 가는 상권, 가장 많이 모이고 헤어지는 사거리는 이 사거리예요. 그러면 이건 안타깝게도 보세요. 다시 한번 브랜드로 가서 온라인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달력이 좀 어려움이 생기네요. 볼게요.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브랜드로 가셔서 여기로 가서 제 머리통이 없어지려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중에 거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상권 얘네는 술집 상권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사거리 전체는 술집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술집 상권인데 이 술집 상권에 업종이 어울리냐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업종들이 어울리냐 지금 보세요. 구구족 족발집 지금 술집 상권에 어울리나요?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커피 어울리나요? 저는 요즘에 회식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삼겹살 먹고 맥주 먹고 2차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1차 먹고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가거나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프랭크 버거 얘는 굳이 술집 상권에 없어도 돼요. 특별한 만두 얘는 정말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 아닌 다른 데로 가도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업종이에요. 상권에 맞는 업종. 여기는 술집 상권인데 이 술집 상권에 이 4개 브랜드 중에 어떤 게 과연 어울리냐는 거예요. 이 중에 프랭크 버거랑 특별한 만두는 여기에 없어도 돼요. 여기가 아니어도 장사가 여기보다 더 잘 될 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면 이 중에 살아남을 브랜드 공실이 안 난다 재계약을 하겠다 이 업종으로 따졌을 때 어디랑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세요? 뭐죠? 커피. 커피? 족발. 족발 특별한 근데 만두는 이게 네. 구구족이요. 14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먹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테이크아웃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마 유미님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매출 비중으로 따져볼게요. 배달과 방문. 요즘에 이 배달과 방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비중을 몇 대 몇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까요? 유미님은 몇 대 몇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1대1? 아니 배달이 더 많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방문. 네. 100% 기준으로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지윤님은 몇 퍼센트 기준이 좋을 것 같으세요? 배달과 방문. 사실은 배달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죠. 사실 뻥 매출이라고 보니까요. 네네. 왜냐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덜 남거든요, 배달이. 네네. 아, 네. 그치만 한 7대, 배달이 3이면 방문이 7이면 좋겠지만, 저 사이즈면 배달이 훨씬 많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구구족은 배달을 위한 거지 방문을 위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얘 구구족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이에요. 14평에서 하게 되면 얘는 아마도 배달이 7, 그 다음에 방문이 3, 이 정도여야지만 14평에도 커버가 가능한 거죠. 트리플 커피는 어떨까요? 배달도 많으면 좋고 방문도 있으면 좋고 프랭크 버거도 아마도 배달이 6 정도는 가져야 장사가 가능할 거예요. 특별한 만두 배달을 할까요? 가는 중간에 식으면 맛이 없죠. 이거를 고기만두 김치만두를 먹기 위해서 고기만두 김치만두를 3만원을 배달시키진 않을 거예요. 얘는 아마도 방문의 비중이 거의 9에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구구족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얼마나 나가는지가 제일 관건이고요. 트리플 커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사실 관건이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임차인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술집 상권에서 어떤 임차인이 제일 잘 어울리냐 저는 구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커피 순서를 제 기준으로 따지자면 트리플 커피 2번 프랭크 버거 3번 특별한 만두 99번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만두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차인만 본 거예요. 임차인만 순서하게. 이제는 임대료 한번 볼게요. 임대료 기준으로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임대료. 지금 저희는 이 상가의 가치랑 임대료를 보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임대료 구구족 5,000에 270 트리플 커피 6,000에 230 프랭크 버거 5,000에 230 특별한 만두 3,000에 300 이 중에 상가 가치로 제가 바로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이번엔 브랜드를 가릴게요. 브랜드를 가리고 업종을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 업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를 갖겠다. 어느 가져야 되는 게 정답이죠? 얘가 1번, 6.35. 네. 얘가 2번, 그죠? 얘가 3번, 얘가 4번이죠. 업종에 관계없이 월세를 내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당연히 그러면 1번 6.3억, 6억 3천짜리 상가를 낙찰 받으심이 오를 거예요. 하지만 감정평가사님은 똑같이 얼마를 감정했냐면 똑같이 감정했죠. 6억 6,500을 감정했어요. 근데 이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금액이고 상가의 가치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6억 3천짜리 상가를 낙찰 받아야 됨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믹스로 한번 볼게요. 믹스로 이렇게 믹스로 보는 이유는 이 임차인이 과연 낼 수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월세를 낼 수 있냐. 특별한 만두 300만원 팔 수 있어. 300만원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감자 팔고요. 아까 말했던 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팔고 찐빵 팔고 그 다음에 감자를 팔아서 300만원의 월세. 이거 성희님이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성우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300만원 혹시 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내요. 못 내요. 이거 못 내죠. 보세요. 이거 로드뷰 한번 볼까요? 요 자리에서 월세를 만두와 고기만두, 김치만두하고 찐빵하고 감자만두를 팔면서 월 300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힘듭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그러면 이분이 잘못한 건 뭐냐면 굳이 월 300을 내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꼭 이 자리에서 김치만두, 고기만두가 제일 잘 팔리냐?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잘 팔리는 다 자리 많아요.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프랭크버거랑 트리플 커피는 어떨까요? 월세가 230이에요. 이 중에 더 가능한 거, 트리플 커피가 더 월세를 낼 가능성이 클까요? 더 매출이 더 높을까요? 프랭크버거가 매출이 더 높을까요? 비슷비슷하죠. 이건 감당이 어떻게 한가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구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구족에 270. 이건 어떨까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빠듯할 것 같아요. 저는 빠듯할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으세요? 할 것 같은데요? 배달이 충분하다면, 그죠? 네. 이건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해야 봐야 될 거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믹스해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제일 안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주 너무 강조해서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죠. 어디에 투자를 제일 하기 싫으세요? 특별한 만두. 특별한 만두. 이유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세요? 임차인. 업종. 업종이 마음에 안 들어세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월세는 특별한 만두가 제일 많이 내요. 그리고 상가 가치도 제일 좋아요. 근데 특별한 만두에 입찰하기 싫은 이유는 브랜드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90% 이상.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사장님 재계약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할 가능성 90% 이상. 그죠? 이 중에 구구족, 그 다음에 트리플 커피, 프랭크버거. 이 중에 시설 권리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데 업종이 어디일까요? 그거 조금 싸고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았을까? 저는 프랭크버거 같아요. 조리시설대로, 그 다음에 네. 간판은 간판대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니까 프랜차이즈 비용까지 해서 프랭크버거가 아마도 시설비를 제일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프랭크버거는 재계약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상가를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지션이잖아요. 하나는 임대사업자, 하나는 직접 장사. 그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괜찮은 업종이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월세도 내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상대방이 낼 수 있는지도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낼 수 있어야 낙찰받는 그렇죠. 상가주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상가비가 높다. 이거 특별한 만두 왜 얘만 300이겠어요? 그죠? 다른 애들은 270, 230, 230 이런데 얘만 300이에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낮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어때요? 5만 원이 제가 월세 얼마가 같다고 그랬죠? 5만 원이? 1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천만 원 것 같다. 그럼 얘는 프랭크 버거랑 특별한 만두랑 월세를 비교해보면 70만 원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음, 70만 원 차이 나니까 이렇게 상가 가치가 얼마가 차이 나요? 1억 4천. 그러네요. 그죠? 뭐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월세 때문에. 얘 이거 상가주 입장에서는 300만 원 받았다는 거는 진짜 잘 받은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특별한 만두는 나간다. 공실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로드뷰로 보면 카카오맵은 잘 못 받아주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카카오맵이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맵이 더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맵이 모든 측면에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맵을 더 좋아하는데 볼게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다 보이시죠? 만두, 모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커피, 구구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만두집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프랭크 버거 이 자리에 어울리나요? 쉽지 않습니다. 트리플 커피 저 사실 이거 프랜차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메가 커피 있어요. 얘도 좀 힘듭니다. 구구종은 어떨까요? 여기서 홀에서 먹는 사람과 배달해서 먹는 사람의 비중을 정확하게 차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이 기준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상가의 위치도 위치지만 그 안에 임차인의 브랜드 그리고 임차인이 내는 월세까지 다 적정한지를 다 보고 상가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셋 중에 다 맞아야지 제일 좋은 상가예요. 이 중에 진짜 안 맞는 데는 이 특별한 만두다. 얘는 만두. 업종도 안 맞고 이 상가에 업종도 안 맞고 월세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별로인 상황 다 완전 별로인 상황이 만두예요. 그럼 요거를 조금만 더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트렌드라고 하면 다음이 보기가 더 좋은데 다음으로 볼게요. 봐보세요. 요즘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술을 회식을 너무 자주 하셔서 나는 요즘에 트렌드를 잘 안다 아무도 없으시나요? 볼게요. 이 중에 대동집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역전할머니 생맥주 여긴 아시죠? 하루인 이거 한번 볼게요. 하루구이. 잠시만요. 로드뷰가 슉슉 안 돌아가네. 대동집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 이유는 아, 안주가 싸서 많이 이용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 대동집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집이에요. 근데 요게 네. 위에 뭐가 있죠? 다가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대동집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월세가 생각해 보세요. 싸서. 맞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평수가 몇 평이겠어요? 40평이 넘을 거잖아요. 네. 40평이 아까 같은 만두집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월세를 얼마 내야 될까요? 만두집 300 냈잖아요. 어, 그거에 최소한 2배 이상은 내야 되니까 대동집이 월세를 600 내고 상가 지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월세가 훨씬 저렴한 거예요. 여기는 월세 얼마나 냐 얘는 200 안 넘을 거예요. 그죠? 200 안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동집이랑 이런 것들이 40평이 꼭 필요한 브랜드들은 상권에서 한 발 멀리 있어도 관계없어요. 얘네들은 상가 지역으로 네. 못 들어가요. 술집이.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 지금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CGV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이 좋아요. 왜냐면 극장에서 내려오면서 쓰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CGV를 엄청 좋은 상권이라고 보진 않아요. 요즘에 영화를 굳이 CGV에서 보지 않기 잘 때문에. 안 보니까. 맞아요. 응. 그럼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제일 많이 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에서 그분들의 아니면 어떻게 회식을 할지를 볼게요. 이쪽에서 삼겹살이나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이쪽에서 네, 밥 먹고 굳이 저기까지 안 오겠는데? 네, 여기서 맥주 간단히 먹고요. 이 정도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래방이랑 당구장 같은 경우 이 안쪽에 없잖아요. 상가 지역이나 이쪽에 있을 테니까 나와서 노래방 당구장 이용하고 그리고 집에 간다.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먹고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간다. 이게 이 상권의 정확한 분석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사람들이 동선을 어떻게 짜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임장 나가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동선 따라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안쪽에서 밥 먹고, 이 안쪽에서 식당들이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여기가 월세가 이 상업지역에 비해 월등히 싸니까, 절반 이하의 가격이니까 이 안쪽에서 음식점들이랑 맥주집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긴 평수가 작으니까, 아니면 2층에는 다가구이기 때문에 상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네. 나와서 2층에 당구장, 노래방, 아니면 기타 등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간단하게 먹고 집에 간다. 이 정도의 동선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상가가 제일 좋은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경매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상권으로 굳이 따지자고 하면 가장 좋은 상권, 내가 다시 한번 분양을 받거나 이 중에 공짜로 하나 주겠다 라고 하면 어느 상권이 제일 좋으냐면, 저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휴대폰 매장. 네, 요 정도 4개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에 투자하고 하자면 요 대동집, 얘는 덩어리가 아마도 15억 정도는 할 거예요, 최소. 그쵸? 구분 상가로 대동집만 팔진 않잖아요. 이게 하나의 네네. 1인 소유니까 대동집을 살려고 네. 하거나 아니면 역전 할머니를 살려고 하면 이게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건물이 한 등기니까 얘는 15억 정도 투자 가능할 거고, 이쪽에 2종 일반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기로 나올 테니까 한 칸 한 칸씩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굳이 하나에 있는 코너에 상가를 산다고 하면 여기에 코너, 여기에 코너, 여기에 코너, 여기에 코너, 이 넷 중에 하나, 동서남북으로 코너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여기도 한번 보게 되면 브랜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가장 좋은 거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CU, 건너편은 여기는, 아이고 잘 안 건너가지네요. 보시면 상권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IM 1리터. IM 1리터라는 거는 음료수 양 크게 주는 거였죠. 그 다음 위에 상권을 한번 보게 되면 노래방하고 당구장이랑 이런 PC방,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노래방, 당구장, PC방은 아까 대동집 같은 위층으로 못 들어가요. 평수가 작으니까. 이쪽에 와서 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편 가보게 되면 LG U+. 이 자리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엄청 크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아마 직영점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이거 개인 브랜드는 여기 이렇게, 아이고 계속 흔들리네. 저렇게 크게 못하지. 예, 이렇게 크게 못 들어와요. 월세도 감당 못하는. 이 자리는 그냥 LG U+에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나 여기서 장사할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층은 공실이죠. 공실인 이유는 1층보다 가성비는 떨어지는데 이두저도 아닌 거고, 위에 보면 프리미엄 행사 뷔페부터 볼링장까지 이런 업종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큰 것들은 상업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투썸 플레이스도 마찬가지 1, 2층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대동집으로 못 들어가죠. CGV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건너편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 LG U+ 자리나 1리터 자리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네네. 이쪽 밑에 위치하고 그 있어요. 자리는. 온라인에. 그럼 요거 단점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단점. 사람들이 동선이라는 게 되게, 저는 되게 간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유민님 그 해밀동 임장 오셨을 때 메가커피하고 백다브이치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람들이 한 발짝 가기 싫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발이라도 들어가기 싶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여기가 주동선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가 주동선. 그러면 여기에 메가커피 있죠. 여기 트리플 커피라고 경매 나온 물건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 얘가 먼저 보일까요? 얘가 먼저 보일까요? 메가 커피가 메가. 먼저 보일까요? 여기 있는 트리플 커피가 먼저 보일까요? 메가 커피가 메가. 먼저 보여요. 여기까지 안 걸어가요. 그냥 메가 커피에서 사고 올라와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사람 시선이 진짜 딱 이래요. 한 걸음 두 걸음을 더 가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라서
브랜드도 메가커피고 밑에는 트리플 커피이기 때문에 트리플 커피를 이용할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적을 수 있다. 왜냐면 메가커피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리플 커피가 어떠한 생각으로 메가커피를 이길 자신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